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우리가 겨울 시작할 때 했던 시간이 이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바뀌는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치 비즈니스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가치 비즈니스의 도메인을 얘기할 때 전략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략 과제에 대해서는 용어상 상상이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위키피디아의 정의로 말씀드린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업 조직에서 이 전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또는 성공한다 라는 케이스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복잡하다. 이 전략과제라는 것이 한 부서, 한 부문에 시작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 다양한 영역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부서도 여러 부서가 해당되죠. 한 팀만이 아니라 영업팀의 여러의 복수의 팀이 해당되기도 하고, 영업부 외의 다른 부서도 관여하기도 하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죠. 흔히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이른바 정부에서는 하던 과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영업부에서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영업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러한 복잡성을 떠나서 더 심각한 주제는 뭐냐? 영업부의 리더들이 전략 과제에 대해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단어지만 관심의 앞에다 제 몰자를 붙여서 몰관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략과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더의 몫입니다. 영업팀의 리더도 해당되고, 영업조직의 임원도 해당되고, 기업의 총 책임자도 해당되는 리더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복잡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거기는 ART를 말씀드렸죠. 항상 같이 토론하는 참가자와 해당 관련된 사람을 명확히 해라. 주기성을 가져라. 레귤러리티를 가져라. 그 다음에 정확한 포맷이 있어야 된다. 템플릿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가치 비즈니스의 두 번째 도메인, 프로젝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애매한 용어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부서에서나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어를 쓰시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메가딜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나 B2B 쪽에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우리 회사는 메가딜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는 빅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이즈, 우리가 도메인상의 왼쪽에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B의 이후의 비즈니스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규모가 크죠. 일단 여러분들 용어로 메가딜, 빅딜로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쓰시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BAU와. BAU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리스판시브, 고객이 어떠한 요청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비즈니스, 제한형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가격, 제안서 제출에 의한, 가격 응대에 의한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나 메가딜, 빅딜은 개발하는 프로젝트죠. 고객한테 먼저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의 계획을 전달하고, 고객을 설득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해가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전 차이라고 두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폰시브 비즈니스가 아닌 디벨롭먼트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메가 프로젝트나 메가 비즈니스나 빅딜이나 빅 프로젝트나 모두 다 어떻습니까? 참 길죠. 의사결정이 한 번에 일어나지가 않죠. 고객에 의해서 나온 RFP에 나서 응대하는 것들은 가격을 제안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든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고객이 빠른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검토한 시간도 길고, 그에 따라 셀 사이클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산을 올라갈 때 한 봉우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먼 등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꼭대기에 올라갔다 또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피크와 밸리를 반복하는 것처럼 진짜 끝없는 굴곡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나 메가딜 빅딜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긴 여정이고 또한 여기를 리딩하는 영업조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외로운 여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은, 이런 메가딜을 했다는 것은, 빅딜을 했다는 것은 어떤 통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 것과 달리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프로보커티브 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도발적인, 도전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지만 프로보커티브 셀링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결국은 프로젝트다, 메가딜이다, 빅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린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힘으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또는 그들이 생각은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할 때 수십 번의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하고 정말 끝에 구애곡절 끝에 비즈니스를 성공한 경우가, 그런 비즈니스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응찰해서 제안해서 그날 결정나는 비즈니스가 아닌, 오늘은 우리 편이 됐다가 다음 날은 적 편이 됐다가, 오늘은 우리에게 긍정적이었다가 내일은 우리에게 부정적이었다, 이런 반복, 꼭대기와 낭떠러지를 반복하는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쳐서 비즈니스를 한번 윈해본 그런 비즈니스가 생각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회사를, 또는 여러분들 조직을, 또는 여러분을 거부했던 고객이 그런 고객을 설득해서 여러분들 편으로 만들어 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다 끝나고 또는 다리를 건너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 다리 말고는 전부 천길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쳐다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돌아놓고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거쳐왔던 하나하나의 여정을 빼고 거기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나는 이 비즈니스가 망했을 뻔했다는, 실패했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직의 리더든, 여러분들의 동료든, 여러분들의 선배든 모두가 하나만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를 열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전략과제 이니셔티브를 얘기했었지만 회사나 다른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때, 어프로치가 새롭게 소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갖고 비즈니스를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7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은 제가 2010년도에 저랑 같이 일하는 영업본부장들한테 보냈던 내용입니다. 저희 영업본부장들도 경력이 20년이 이상 된 영업 리더들이었죠. 그들한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업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제가 메일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세일즈를 해봤다면 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이런 세일즈를 해봤다면 자신이 있어도 됩니다. 단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고 그런 성공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일즈를 해보지 않았다면 영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일즈를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장사를 했다고 얘기하실 뿐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여기서 같이 영업 현장에 리더로 계신 분들이든 또는 영업 조직 외에 최고 경영자에 계신 분이들은 사실 진정한 영업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즈니스 유형이 뭡니까? 프로보커티브 세일즈에 의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제가 프로젝트의 특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제안을 한다. 수십 번의 절벽과 낭떠러지와 꼭대기를 경험해 본다. 아주 외로운 전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앞으로 3주 동안 논의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첫날 이 가치 비즈니스 얘기할 때, 유형별을 얘기했을 때 이 통신회사의 제안을 통해서 2천억 가까운 프로젝트를 했던 하나의 컨설턴트의 작은 컨설팅 회사의 대표, 그 다음에 한 유통회사에서 15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발굴해서 제안한 영역,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유형임을 말씀드렸었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 예가 있습니다. 아까 통신회사에 제안했던 컨설팅사의 대표가 1조짜리 회사를 만든 것처럼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까지 1원도 비즈니스를 우리랑 거래해 본 적이 없었던, 1센트도 영업을 거래해 보지 않았던 회사에서 1,000억 이상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빅딜, 메가딜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이 한 명의 직원이 있었던 영업 기회에서 1년 후에 17명의 조직이 만들어진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업 조직에 있었던 직원은 리더가 되고 또는 영업 조직의 한 팀이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프로젝트 힘입니다. 프로젝트는 적이었던 고객을 우리 팀으로 만듭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를 을로 생각하는 고객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고객 비즈니스 사이클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생각나십니까? 영업 환경을,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합니다. 경영 환경을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니즈,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요청사항을 뽑아내고 그에 대해서 제안 요청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영업 프로세스.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계통을 쓴 것들이 이쪽에 비즈니스를 들어가는 것이 2단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린 리스판시브 영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응형 영업 또는 일상적인 영업, 응대형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는 레드오션이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는 뭐냐? 이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객의 경영 환경을, 고객의 경영 과제를 먼저 고민하고 읽어내는 거죠. 고객이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전략 수립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선도형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어상으로 프로보커티브 세일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프로젝트는 제가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고객한테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앞으로 2주 동안 후에 진행될 내용들은 있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이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9가지 단계인데 제가 8개로 줄여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객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고객의 경영 환경을 분석해야 될 거고, 고객의 경영 과제를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고객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이 반드시 실행해야 될 과제, 영역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고객한테 제시할 가치가 무엇인데 우리가 왜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지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고객한테 간단하게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대단히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짜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논의하겠지만 간단하게 고객한테 흔히 인디커티브 프로포절이라고 얘기하는 간이 제안서를 준비해서 고객의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의사를 타진했는데 고객의 의사결정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이 오케이, 이런 일들은 우리 회사한테 유익하다. 유통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객의 CIO한테 찾아가서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 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런 식의 새로운 오퍼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의 ROI가 이루어지고 이런 ROI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이 더 추가적으로 보장됩니다. 고객 만족은 이렇게 개선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단한 의향서가 되겠죠. 그때 그 임원께서 뭐라 그럽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그런 의견을 반영들어서 다시 계획서를 보완하게 되죠. 그러면 뭘 시작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인 제안을 제출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경쟁에 빠져들게 되죠. 그 회사가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일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행하게 되겠죠. 이런 9가지 과정, 8가지로 찍었지만 계약과 이행을 제가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8가지 과정 중에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논의할 5단계입니다. 어떻게 고객을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까지를 다음 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이제 오늘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라는 서로 눈높이를 맞췄으면 여러분들께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 또는 기업 또는 조직에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제안하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주에 하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여러분들 것을 생각해 오신다면 좀 더 세션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 프로젝트의 수립의 1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의 5단계까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25분 동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